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한 미국 건설주들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로로 그렇게 그런 기업들을 골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건설 섹터가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를 다시 재건하는 섹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별 미국 건설주를 사기 시작한 거는 길게 보면 한 달이 됐고요. 그 이전에 올해 초부터 미국의 그런 주거용 리츠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선벨트 쪽을 집중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리츠를 매수하는 거는 2023년도 초부터 말씀드렸고, 제가 실제로 이제 한 달 전부터는, 건설 관련 주식들을 이제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산 주식은 이제 레널이라는 주식입니다. 저도 제 영상에서 좀 공개를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였죠. 제가 살 당시에 이제 이렇게 40빌리언을 찍지는 못했는데 이제 애뉴얼로 보면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그때 왜냐면 price to sales ratio 우리가 이 시총하고 그 다음에 매출이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이게 2022년도 매출이니까 얼추 올해 매출, 2023년도 매출하고 지금의 시총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PE도 지금 9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치고 비싸지 않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경험이 있는 분야가 mid-rise. 미국은 전통적으로 싱글 패밀리 하우징을 좋아하는 그런 중산층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사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땅에 내 건물을 올려서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CEO가 인터뷰를 했지만 작년 주택 고점 대비 한 10%, 15% 싸게 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주택 시장에 왜 수요가 있느냐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모기지 금리가 지금 7%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그런 거에 있어서 약 1.5% 정도, 그죠? 1.5% 정도를 사실은 이런 주택을 짓는 회사들이 모기지 회사들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 좀 부담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집을 사기는 힘들죠. 왜냐면은 기존 주택자들이 워낙 저가로 이제 모기지 장기로 이제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재고주택을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땅에서 집을 가장 공급하는 효과가 큰 게 mid-rise.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파트식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것도 레나가 유명한 게 이제 옵션을 별로 안 줍니다. 그리고 딱 그 기한이 지나가면 발주를 한 집주인들이 선택의 기한을 지나면 딱 그 계약서 있는 대로 기본 사양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통제에 있어서 도 같은 기업이고 이제 CEO 인터뷰 같은 영상들을 보면은 자기네 하도급사 즉 협력업체들하고 얘기해서 단가를 많이 낮췄다 올해는 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주택이 투자가 지난 15년 동안 2008년도 이후 주택 투자가 부족했다는 걸 알고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걸 알고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업력을 보면은 톨 브라더스라고 있는데 톨 브라더스와 함께 커머셜 빌딩,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그런 실적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레날 코퍼레이션이 있고, 레날 같은 경우는 이게 클래스 A, 클래스 B가 있는데 제가 이제 B주를 샀습니다. B주를. 그러니까 B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로 그때는 이제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저도 이제 한 달 전부터 레나를 매집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죠? 한 달 퍼포먼스 보면은 이렇게 좀 괜찮죠. 요 수준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10% 싸거든요. 그 B주 같은 경우에. 아무튼 뭐 주가 퍼포먼스는 비슷했으니까 한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업용 건물에서 주거용 건물로 이제 실적이 많은 것들. 왜냐면 지금 상업용은 공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참, 그런 거가 이제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톨브라더스도 제가 이제, 요거는 하이엔드, 좋은 고급 아파트를 사는 회사,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 9빌리언 되고, 또 애뉴얼로 봐서 연간 실적을 보면은 여기도 비슷하죠. 그죠? 이익률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급 비싸게 받고 선택 사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P/E 레이쇼가 6.5면 싸죠. 저도 이제 한 달 보면은 한 달간 오히려 이쪽 톨브라더스 수익이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집한 종목은 오원스 코닝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제가 미드캡에서 퀄리티를 찾고 또 홈빌더 ETF에서 겹치는 걸 찾아서 이제 하게 됐지만 P/E 레이쇼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시총이 12빌리언 US 달러고, 그리고 연간으로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글로벌리 뭐에 강하냐면은 인슐레이션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단열재죠. 단열재가 왜 지금 시점에서 단열재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그 유리섬유로 된 단열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단열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의 단열재가 가장 두꺼운 이유는 바로 열을 받기 때문이죠. 그죠? 단열이 왜 중요하냐? 단열을 제대로 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런 실험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제로를 추구하는 패시브한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유리창이 적어지는 거죠.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이 회사가 또 지붕에 강하거든요. 지붕재. 그러니까 이런 지붕재와 최상층 루프의 단열재, 유리섬유 이것의 글로벌리 가장 큰 강자라는 얘기는 친환경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아껴야 되고, 그죠? 그린 빌딩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고, 공장도 많이 지어야 되고, 공장의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당분간, 그죠? 미국이 Inflation Reduction Act, 그 다음에 Infrastructure Bill, 그 다음에 뭐 우리 Chips and Science Act, 미국의 그렇게 집행이 되는 인프라 투자되는 예산의 상당한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주택 투자뿐만이 아니라 공장 투자 등에도 핵심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단열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죠? 여기 보죠? Climate Change Score A점이다. 성과가 좋았어요. 성과가 좋고 이렇게 좋은데 제가 좋은 가운데서도 저도 그렇게 싸게 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 120불대에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으로 봤을 때 저도 고르기 시작해서 이제
산 거죠. 근데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싸지 않고 성장성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CEO 인터뷰를 봐서도, 가장 좋은 게 정직한 기업이냐, 이런 부분 확인했을 때 그런 것 같다. 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요렇게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Reliance Steel and Aluminum이 있습니다. 요 기업도 이제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코라고 하는 이제 철강의 최고 생산, 우리나라로 치면 포항제철 같은 회사인데요. 근데 Reliance Steel and Aluminum Co는 우리나라의 그런 시총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세아제강, 뭐 그런 기업하고 비슷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재료는 포철에서 받아와서 이제 가공해서 컨트랙터들, 즉 건설업체들, 전문 업체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거죠. 이게 계속 필요한 겁니다. 계속 필요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매출은 17빌리언, 시총은 비슷한 규모죠. 이렇게 해서 샀고요. 또 하나 산 거는 이제 디자인 업체인데요. 제이콥스. 제가 이 업체하고 제이콥스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스하고 그 에이콤 둘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냐, 이거는 이제 ENR 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ENR. 그래서 우리가 건설 관련 우리가 EPC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그러니까 EPC. 그런 쪽에 이제 강자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으로 보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이제 예전 대림산업, 이런 회사들이 강자죠. GS건설의 플랜트 사업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도 이제 중동에서 아무튼 플랜트를 했던 회사들. 아무튼 제이콥스가 미국의 인프라를 갖다가 하는 그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15조, 15 빌리언, 그 다음에 마켓캡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보고 항상 그 다음 퍼도 PER도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도 보고 그런데 이 종목은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제 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거 참조할 때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보면 ENR 랭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들어가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잘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찾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건설 회사들은 시공업체든 아니면은 뭐 설계 회사든 환경 업체든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 firms. 근데 이것하고 이제 컨트랙팅하고 같이 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딱히 이제 구분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봤을 때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러서 일단 랭킹을 봐야죠. 랭킹 보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예를 들면 제이콥스가 1등이고 에이콤, 플로라, 그러니까 지금 이 탑 세 회사는 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살까? 이게 이제 M이 멀티고 EC라는 거는 엔지니어 컨트랙터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플로어도 참 매력적인 회사죠. 플로어도 지금 투자할 만하고 생각합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돈이 더 있었다고 하면은 매수를 할 만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회사 중에 어떤 게 지금 주식으로서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ENR 랭킹 이제 보면 이렇게 다시 뒤로 돌아가서 디자인 펌 중에 이제 시공업체들 그죠? 컨트랙터 중에서도 랭킹을 보게 되면 겹치는 게 있습니다. 볼만. 시공업체 중에서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버튼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러면은 성장기업 이 회사도 지금 뜨고 있거든요. 플로어도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죠? EPC 하는 회사니까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에이콤도 이 밑에 있죠. 제이콥스는 없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제이콥스는
꼭 이제 이런 컨트랙팅보다 컨설턴시에 더 강점이 있는 회사다.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이익률이 더 좋다. 상대적으로 fee 베이스면은 리스크는 적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수수료 받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지금 현재는 기후변화 이런 걸 생각하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에이컴스나 제이콥스나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랭킹이 작년까지밖에 없죠. 이것도 돈 내야지 이제 최신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좀 요 정도로 제가 건설회사 기업들은 좀 최근에 한 달 동안 발굴을 해서 거의 한 지난주까지 매수를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 한 지금 다 해보니까 한 2% 정도? 2에서 3% 정도를 매수를 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건설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혹시라도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요 기업들을 찾는데 제가 참조한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제가 etfdb.com을 가지고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ETF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ETF지만 미국의 홈빌더드 ETF를 보면 제가 산 종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릴라이언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회사들 빼고 여기 보면은 오원스 코닝 있죠, 레날도 있고 톨 브라더스도 있죠. 그죠? 이렇게 있고 제가 한번 소개했던 존슨스 컨트롤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리드가 중요하니까 미국의 친환경 그리드 건설을 관련한 그런 ETF도 있고요. 여기를 한번 참조를 해보면 또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리드 자체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간 성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턴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 ABB나 아니면 슈나이더 스위스 회사나 독일 회사하고 경쟁 관계 있지만 전기를 효율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주는 회사로서 좀 이제 마켓 도미넌스가 이튼 코퍼레이션이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퀀타 서비스도 친환경이나 그리드 관련한 설계 솔루션을 주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리뉴얼 에너지 결국에는 그런 설계 능력이 좀 인정이 되는 회사로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참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싸서 못 사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툴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했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저도 비중이 이제 Magnificent Seven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회사들의 좀 편중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 라지 캡이에요. 그러면은 스몰 캡은 아니더라도 미드 캡에서 좀 성과를 잘 내는 회사들을 좀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미드 캡에 나오고 제가 리턴으로 한번 해서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미드캡 회사들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대형 종목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기회가 안 생길 때, 특히 지금처럼 이제 시장의 매기가 이제 점점 확산하면서 진짜 강세장이 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누구는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작은 종목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XMH 그 중에서도 좀 퀄리티 있는 걸 봐야 된다고 이제 보거든요. 왜냐면 중소 종목일수록 그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회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겹치네? 이 회사, 그 다음 릴라이언스 스틸도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군
하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접근이 있다는 것을 마치면서 제가 선택한 건설 종목 이야기들을 마치겠습니다.